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동매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 두세 달 전에 이랴라는 종목이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랴를 매수해서 좀 홀딩을 하고 있었더니 유상증자 권리락을 맞았는데요. 유상증자가 결정됐던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죠. 자동으로 잡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권리락을 받고 그 이후에 신주 인수권을 받는 등 자동매매를 진행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카페 회원님들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저랑 동일한 이랴라는 종목에 홀딩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맞았는데 제가 자동매매 방송에서 유상증자 이랴를 계속 언급을 했더니 이랴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절차 등을 문의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유상증자 가끔 겪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개념 정리 간단히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유상증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증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면 증자라는 것은 결국에 자본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이고요.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데 자본을 증가를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자를 통해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겠죠. 회사가 돈을 빌려오거나 차입금 또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의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도 주주에 대한 이익 전환, 기업의 환경 적응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경영권,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이런 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유상증자 많이 진행하는데 자기 자본 잠식 등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때 유상증자 또 증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자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유상증자가 있겠죠. 유상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에 의한 자본은 증가하고 실질 재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준비금이 있습니다. 회사에 준비금이 있는데 이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또 추가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회사 주식에 대한 자본은 증가하지만 주머니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하지는 않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짚어볼 것은 유상증자. 유상증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주주 배정 방식,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줘서 돈을 받고 이제 배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나 아니면 우리 사주조합 직원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자, 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증자 받지 않겠다라는 실권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권주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 공개 모집해서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는 방법인데 회사의 임원에 이제 대표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특정 직원, 그 다음에 특정 기업 등에 의해서 이제 주식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하고요. 일반 공모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신주를 공모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방식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제가 매매했던 이랴 같은 경우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을 겪게 되면 좀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유상증자의 절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절차, 전체적인 절차는 요 ksd.or.k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한 70가지 스텝인가요? 다양한 절차들이 나오는데, 저는 주요 절차만을 여기서 언급해 드리겠고요. 일단 이 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주가 움직임은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걸쳐서 이제 신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신주 배정을 하게 되면 권리락이 함께 발생이 되게 되고요. 신주 배정을 받으면 아직 주식을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신주가 상장한 이후에 실제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 권리라는 게 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추후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주 인수권, 이 해당 권리에 대해서도 상장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요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신주 인수권 상장 매매가 됐고요. 약 5거래일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자, 신주 인수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돈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납입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자, 본인의 주식 계좌로 신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이랴라는 종목의 차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사회가 딱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요날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하면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투자자들한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날 이제 하락 또는 급락이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제가 짜증이 난다고 했지 반드시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짜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식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신주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 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신주 배정 기준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주 인수권, 아까 인수권이라고 했죠. 요거를 부여를 하는데, 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하고 이틀 후 D+2라고 하는데 2일 후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만약에 이날이라고 한다면, 자, 이틀 전, 하루 이틀 전, 요날 장 끝났을 때까지 주식을 홀딩하고 있으면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 딱 받게 되는 게 마감이 되고 딱 나면은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주가가 다음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18.28% 하락해서 출발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주가가 다음날 일반적으로 권리락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창 지나고 요 기간에 신주 인수권이 상장해서 매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한참 지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유상증자, 요 날이 신주 상장일입니다. 신주 상장일까지 한 두어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신주 배정 받고 나서 청약하고 그 다음에 납입하고 하는 이런 기간,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달에서 길게는 한 4-5달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서 짜증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권리락을 맞고 그 다음에 청약하고 납입한 이후에 신주가 상장을 해서 신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여기 돈이 묶이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 주가가 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기존 주가에 비해서 유상증자 새로 발행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줍니다. 현재 주가보다 싸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 이론적인 권리락 주가는 1 플러스 신주 비율 분의 주가 플러스 발행가 곱하기 신주 비율,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권리락 주가인데 수식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 회사의 주가가 1,000원이라고 하고, 자, A 회사가 딱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 주당 신주를 한 주씩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예정 발행가가 400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제가 1,000원을 주고
주고 주식을 한 주를 샀고 그 다음에 400원을 납입하면 1대1이기 때문에 400원을 납입하면 또 한 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총 1,400원을 투자를 하면 1,400원을 투자를 하면 총 2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가 700원이 되겠죠. 자, 700원이 되기 때문에 이론가는 700원이 되고 권리락은 마이너스 30%가 발생하면서 뭐 70%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론적인 권리락 주가는 동일한 주식수를 주기 때문에 권리락 후에도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일까지 주가가 계속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주가 변동에 따라서 또 발행가가 바뀌게 됩니다. 발행가 바뀌게 되고 여기서 또 뭐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볼지 손실이 볼지는 증자가 끝나고 주식이 발행이 되고 상장이 되어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금액적으로 손실이 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이론 권리락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차트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유상증자 결정 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주당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뭐 기업 가치 동일한데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한 주당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기업 전체 가치 측면에서는 하락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오히려 일부 올라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유증 결정 후 주가가 급락하고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상증자 결정부터 신주 상장까지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뭐 반년씩 걸리는 유증 기간이 있고요. 청약 후 납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뭐 유상증자가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단순히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뭐 단기 또는 중기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짜증이 나고 지루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결정하면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미끄러져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자본을 유치함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냐의 기업의 결정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주 배정 방식이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짜증나고 지루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 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이나 뭐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에서 돈을 회사에다 갖다 주면서 주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투자자 입장, 이제 일반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도 기업 외부에서 회사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존 투자자가 신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주를 받을 수 없는데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한 주당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기업을 예를 들면 100주가 있었다면 제가 100주 중에 한 주를 갖고 있다면 회사의 100분의 1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신주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나서 200주가 됐는데 자, 저는 한 주만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가치를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기업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외부에서 돈을 유치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에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운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회사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자, 이런 결정이 있은 후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회사가 좀 어려운데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납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연기가 되는 경우는 뭐 허다합니다. 근데 납입을 계속 미루는 경기도 많고, 그 다음에 납입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급등은 뭐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유상증자, 증자의 개념을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주 우선 공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권주 일반인들한테 공모받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주식하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유상증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주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가치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좀 지겹다, 짜증난다 하고 주식을 싸게 팔아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일정한데 주가가 싸지는 측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잘 포착하면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올 수도 있겠고요.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주식의 가치는 좀 하락하나 기업 가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유상증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뭐 이런 거 관심 안 갖고 있다 보면은 막 권리랑 맞으면 진짜 황당할 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뭐 주식을 10몇 년 전에 시작했을 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다음날 주가가 급락을 한 것입니다. 가격이 이상하게 나와서 그때 알아보니까 유상증자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권리락을 맞아서 또 뭐 돈을 납입해야지 주식을 준다고 막 증권사에서 전화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 이제 유상증자의 개념과 절차,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 또 특히 유상증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주가들이 움직이는지 알아두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면서 또 한 가지 지식 가지고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설명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